네, 안녕하세요.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과학책 2권 준비했습니다. 이 과학책이요, 이 친구가 1권이고 이 친구가 2권입니다. 2019년도에 생명과학을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종현 학생이시죠. 연세대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 저자이자 방송인.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그 다음 해에 나온 게 과학을 쉽게 썼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평범한 일상 변화하는 사회 속 유쾌한 과학입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이 책은 이제 5학년 말에서 6학년 1학기 다니는 친구들과 비문학 작품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이 두 책의 가장 큰 강점은요,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가볍고 비과학적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묵직한 이야기도 쓰고 있고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과학 이야기도 쓰는데 재미있는 건 쉽게 쓰셨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먼저 이 책부터 수업을 합니다. 평범한 일상 변화하는 사회 속 유쾌한 과학이라 그래서요, 박종현 선생님의 책인데, 먼저 이 책부터 보면요, 2020년대에 나왔으니까 책의 순서로 치면 이 책이 2번째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먼저 수업합니다. 이 책을 먼저 수업하는 이유는요, 이 책 속에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5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체는, 그래서 인류, 외계인, 인류의 종말, 미생물 등 지구 생물학과 지구 물리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너희는 뭐하는 관계니? 그래서 과학과 사회의 아이러니한 관계, 석유, 스푸트니크 쇼크, 외래종, 화학조미료 등 사회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알아야 되는 과학 상식,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의 함정이라든지 기후 변화, 그리고 GMO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과학은 좋은 놈, 나쁜 놈 해서 과학이 가진 두 얼굴이라 해서 과학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자, 바이오 에너지가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 바이오 에너지의 또 그림자는 무엇일까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탈리도마이드 같이 이런 신약이 나왔을 때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로 1960년대에 나왔던 그 입덧 방지용 탈리도마이드가 당시에 어떤 피해를 줬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이 탈리도마이드가 결국은 또 맞아요, 남성들의 그런 어떤 치료용으로도 탈바꿈을 했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역사를 쭉 보면 어떤 게 나왔을 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부작용이 또 하나의 과학적 발견이 되어서 다음 또 단계로 이어지기도 하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탈리도마이드. 그 다음에 미세먼지, 오존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여름에 너무 덥죠. 그래서 오존 현상도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아이들이 뉴스에서 또는 신문에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 과학 현상을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 4장에서는요, 과학, 내가 그렇게 대단해, 과학이 알려주는 앞으로의 미래, 그래서 맞춤 의학, 오가노이드, 그 다음에 가상현실, 유비쿼터스, 핵융합, 무인기술, 인공지능, 우주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즘 그 생성형 AI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생성형 AI의 윤리 문제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 생성형 AI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판단, 그들의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현대에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윤리 문제, 특히 과학적 윤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과학적 지식이나 또 기존의 과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온고지신이죠. 그래서 옛 것을 일단 알아야지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는 것처럼, 생성형 AI에 대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학에 대한, 또 기존의 과학 윤리에 대한 생각도 깊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과학을 알면 사람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심리학과 관련된 거죠. 심리학 또는 생명공학, 이기적 유전자와 밈, 사람 심리의 진화, 사바나의 원칙, 노화, 지능, 자기 가축화, 인종, 호르몬 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요,
과학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만든 독특한 것들에서 사회 진화론, 유사과학, 무신론, 창조과학, 과학자의 책임, 기술 만능주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오 러다이트 운동부터 시작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까지 과학에 흥미가 있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을 확장하고 싶은 5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읽기에 상당히 구성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읽는 책이 생명과학을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입니다. 출판 순서로 치면 이 친구가 2019년이니까 1번이고 이 친구가 2020이니까 2번인데 저는 수업 순서로는 과학을 쉽게 썼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를 두 번째로 합니다. 자, 이 책 역시 박종현 방송인이자 작가 선생님이 쓰셨고요.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분야가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유비쿼터스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순수하게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차례를 잠깐 훑어보면요.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생명체가 유지 및 존속되는 원리라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의 탄생에서부터 성과 사랑의 감정, 그 다음에 생명체의 발생과 발달, 생명체의 노화와 죽음, 세포의 구조까지. 특히 이 세포의 구조 파트는요.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물, 동물, 세포의 차이점, 그리고 세포에서 핵과 세포 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세포 소기관이 원래 특히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공생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유기물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지까지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하면서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2장에서는요. 살더라도 잘 살아야지인데요. 생명체의 살아가는 방식과 환경이라고 해서 생물의 다양성과 진화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들, 공룡이 멸종한 이유, 생물의 멸종과 보존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유전자의 설계다. 그래서 생명체의 설계도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의 법칙 발견, DNA의 발견, 왓슨과 클릭 이야기가 나오고요. DNA 이중 나손 구조와 센트럴 도그마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와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후성 유전까지 유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4장에서는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생명체, 사람. 그래서 인류의 진화라는 게 집단지성, 그리고 그런 집단지성이 인류의 진화를 어떻게 더 끌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보고 사람과 사람의 지능과 천재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찾는 치료하는 의학, 그래서 인류를 구한 백신 기술, 그 다음에 풍족함이 나온 질병, 인류를 뒤흔들던 질병, 결핵 등의 대표적인 질병, 비만, 인플루엔자, 결핵 등의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요. 미래를 이끌 첨단 과학이겠죠. 생명체로 활용하는 기술 생명공학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6장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죠. 중국의 과학자 중에 실제로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아이를 출생시킨 과학자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 생명체 복제 기술,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신약 개발과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에너지, 생명체 모방 로봇 기술까지. 방금 전에 책에서도 말했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생명체 모방 로봇 기술까지 깊숙이까지는 모르더라도 아, 이런 기술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정도의 기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박종현 방송인이자 작가가 쓰신 두 권의 책, 과학책입니다. 과학책이지만 너무 헤비하지 않고 너무 이론적이어서 머리 아프지 않으면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최신 과학의 어떤 상식을 쉽고 편안하게 알려주시는 책. 과학을 쉽게 썼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천 학년은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학생들입니다. 가장 많이 추천하고 싶은 학년은 6학년에서 중학교 4, 2 학생들입니다. 물론 성인들이 읽으셔도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